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제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엄마로서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엄마로서 내가 이건 꼭 아이한테 준비시켜서 보내야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뭐니 해도 공부, 준비 가장 많이 신경 쓰이실 겁니다. 중학교 입학 원서도 작성을 했고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될 거예요. 아이들 중학교 1학년 공부부터 차근차근 시켜서 중학교에서부터 실패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실 텐데요. 물론 공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찬찬히 쌓아와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잘 따라가게 공부도 손 봐줘야 할 텐데요. 공부는요, 학교나 학원에서 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집에서 엄마랑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중학교 대비해서 학교나 학원에서 열심히 중학교에 필요한 능력들을 키우고 있을 텐데요. 공부 말고도 중학교에 꼭 준비시켜야 될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입학 전 꼭 준비했으면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험을 앞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성적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이 퐁퐁 쏟아질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성적 동일시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라면 약간 달라집니다.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돼서 아마도 1학년 2학기에는 시험을 보게 될 학교들이 많을 텐데요. 1학년 1학기 아직 중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 적응을 돕기 위해서 엄마가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까요? 중학교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시험 때문에 예민해진 거에 대비해서 1학년 아이들은 아직 중학교가 어떤 세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중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빳빳하게 긴장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중학교 1학년 때 기틀을 잘 잡아놔야 한다고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까지 그 태도와 기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1학년이 정말 중요한데요. 1학년에서 가장 먼저 손봐줘야 될 것. 첫 번째는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연습을 안 해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자유학기제 반 배정부터 트러블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A라는 반이 있지만 그 반은 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경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어떻게 그 반에 갈 친구를 정할 것이냐. 자, 자유학기제에 원하는 반에 들어갈 숫자는 적고 원하는 학생은 많다면 거기서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원하는 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자기 소견을 발표하고 내가 꼭 가야 하는 이유를 듣는 반도 있을 거고요. 가위바위보나 제비뽑기를 하는 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운에 의해서 제비뽑기를 한다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가위바위보 같은 거 연습할 수 있잖아요. 가위바위보에 져서 원하는 반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위바위보 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데에 못 갔어 하면서 우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돼 하면서 집에서 울어서요. 어머니들이 학교로 전화를 하세요. 아이가 펑펑 우는데 이거 학교에서 반 바꿔줄 수 없느냐고요. 그러나 그 반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여전히 많고 모두 그 반을 원한다면 내 아이만을 위해서 그 반을 바꿔줄 수는 없겠죠. 자기 몫을 잘 챙기고 자기 일을 잘 결정하는 아이. 자, 자유학기제를 결정할 때도 똑똑히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들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그 다음 결과에 만족하며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학교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다가 집에 가서 웁니다. 또 엄마를 통해서 학교에 전화가 들어왔을 때는 어떨까요? 이 아이는 자신의 삶에서 주체가 못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도 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너가 주말에는 무엇을 할래? 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라고 결정했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고 그것을 행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연습이 많이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엄마한테 의지할 수 없고요.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 취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하나의 주체적인 개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부모한테 알림장으로 묻고 안내하던 그런 시스템이 달라지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수업 시간이 달라졌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알림장이 오지 않아요.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 전달해서 들쑥날쑥 끝나는 시간도 달라지고요. 모여서 과제를 해야 하는 날, 또 수행평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 이런 것 등등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반드시 시켜서 보내세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도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공부도 빼놓을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요. 교우관계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친구와 중학교의 친구는 정말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학교도 아직 교우관계라는 것이 완성이 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트러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A와 B가 오늘은 친했다가 B가 A의 뒷담을 해서 A와 C가 친해지는 경우, A와 B가 같이 놀다가 B가 마음에 안 들어서 A가 C와 친해지며 B를 왕따시키는 경우 등등 친했던 친구 사이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연습, 어떤 게 진짜 친구인지 판별하고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그 연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나눠주세요. 모든 클래스메이트가 프렌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또 친구 관계가 변화하더라도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으니 너무 연연하고 속상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얘기죠. 그런데 친구 관계에서 가장 많이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말 때문에 일어나는 트러블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A한테 들은 말을 B가 C에게 옮겼어.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라고 하는 순간 A와 B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거운 친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덜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말 조심하는 연습, 험담이나 뒷담을 되도록 하지 않고 말을 전하지 않는 연습을 시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덜 하도록요. 중학교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서 깨져보고 상처받고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진정한 대인관계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얻긴 하는데요. 여기서 왕따를 당하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그것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다독여 주시고 말 조심하는 것, 진정한 친구 관계에서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중학교에 입학한다면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중학교 과정은요, 완성된 과정이 아닙니다.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사춘기 초입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을 때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이와 관계가 좋은 부모님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어디로 뛰쳐나갈지 모르는 게 사실 중학교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중학생입니다. 쟤까지 저럴 줄 몰랐어 라는 아이들이 생길 정도로 친구들과의 영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합니다.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그 친구들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진짜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것 맞긴 한데요. 그런 와중에 너무 멀리 나갈까봐 걱정이 되는 시기가 중학교이기도 합니다. 가끔 학교에 있다 보면 학교 친구들과 트러블을 떠나서 지역사회에 있는 선배나 형들을 만나요. 그런 사람들과 문화를 향유하면서 정말 다시 중학교로 돌아오기 어려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중학교는 너무나 정신이 혼란스럽고 사춘기 때문에 많은 방황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으로 잡아줄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럴 일이 없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고 공부, 성적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마음대로 하셨다면 중학교 때는 그러지 않겠다는 아이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반항하고 부모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모범생이었는데 중학교 때는 부모와 관계가 틀어지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나와 아이의 관계는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집에서 이야기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하기가 힘드니까요. 여행을 가거나 산책을 가거나 가볍게 너는 내가 부모로서 어떤 부모인 것 같아? 우리 관계에서 좀 고치면 좋은 점은 어떤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관계를 탄탄하고 부드럽게 다져놓으셔야 중학교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이들과 트러블이 생겼을 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춘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정말 너무 쉽게 아이를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춘기에 많은 트러블을 겪게 되니까요. 사춘기가 오기 전, 중학교 입학 전 아이와의 관계 잘 만들어 놓으세요. 아이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아이의 생각을 받아주면서 조언이나 첨언을 잠깐씩만 하는 식으로 하셔야 아이와 대화가 통할 겁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좋은 가정은요. 사춘기도 무난하게 지나가니까요. 입학 전에 반드시 아이와의 관계를 잘 다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 가정이라면 부모님께서 기꺼이 그 상황을 털어놓으시고 잘못을 인정하시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중학교 입학 전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